사무실을 찾아온 동료 친구들이 주제넘고도 인심사나운 참견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현명하고 은혜로운 정신 상태가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세상 일이 흔히 그렇듯이 아량이 넓지 못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다 보면 아량이 더 넓은 사람의 가장 선한 결심조차도 마침내 마모되어지게 마련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사무실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이 이해할 수 없는 바틀비의 기이한 점들을 보고 놀라서 그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목격담들을 털어놓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업무적으로 알고 있는 한 변호사는 가끔 나를 찾아왔다가 사무실에 바틀비밖에 없는 것을 보고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그에게 물어봤지만 바틀비는 그 변호사가 말하는 것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방 가운데서 꼼짝 않고 서 있고 나는 것이었다. 그런 태도를 하고 있는 바틀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본 후 그 변호사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나가버리곤 했다. 또 어떤 조정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변호사, 증인, 그리고 업무가 가득 쌓인 사무실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참석 중인 법조계 신사 가운데 아주 일에 쫓기고 있던 법조계 신사 한 사람이 바틀비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사무실에 가서 어떤 문서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 말을 듣고 바틀비는 처연히 거절하며 그전과 다름없이 빈둥거리는 것이었다. 그 변호사는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나는 내가 사업상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내 사무실에 있는 이 기이한 존재에 대한 수군거림과 의혹스러운 소리들이 떠돌아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일로 나는 무척 근심했다. 그리고 문득 바틀비가 아주 명이 길어서 계속 내 사무실을 지키고 앉아있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 권위를 거부하고 내 손님들을 당황하게 하고 내 직업적인 명성을 스캔들거리로 만들고 내 사무실에 항상 음침한 분위기를 깔고 제가 모아둔 돈을 다 쓸 때까지 정신도 몸도 같이 지니고 있다가 결국은 아마도 나보다 더 오래 살면서 오래 거주해온 권리로 내 사무실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가운데 이런 모든 불길한 예상들은 점점 더 나를 엄습해왔고 내 친구들은 계속 내 사무실에 있는 이 유령에 대해 지칠 줄 모르고 입방아들을 찌으며 참견하고 드는 가운데 내 내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해 이 참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인간을 영원히 나에게서 사라지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속셈에 맞는 치밀한 계획을 생각해내기 전에 나는 우선 바틀비에게 순순히 영영 떠나줄 것을 슬쩍 제의했다. 바틀비가 조심스레 그리고 성숙한 자세로 고려해보도록 나는 침착하고도 진지한 어조로 이 생각을 전달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 3일씩이나 생각해 본 후 그는 간단히 말해 원래의 결심을 바꿀 생각이 없으며 나하고 같이 사무실에 남아있고 싶다고 통보해 왔다. 어떡할 것인가? 코스의 마지막 단추까지 채우며 속으로 물었다. 어떡할 것인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내, 아니 이 귀신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내 양심은 말하고 있는가? 나에게서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그는 떠나야만 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불쌍하고 창백하고 무저항적인 인간. 이 사람을 내동댕이 치지는 못한다. 이처럼 속수무책인 인간을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지는 못할 것 아닌가. 그런 매정한 짓으로 내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아니,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그럴 수도 없다. 그러느니 차라리 여기서 살다 죽게 하고 그 유해를 벽에다 시멘트로 발라버리겠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달래봐도 꼼짝도 않는다. 매수용 돈은 책상이 문진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니 바틀비가 나한테 들러붙어 있고 싶어 하는 것은 꽤 명백하다. 그렇다면 어떤 중대하고도 이례적인 조치가 내려져야만 한다. 무엇을? 분명 경찰들로 하여금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게 한 뒤 그 죄 없는 연약한 자를 보통 감옥에 쳐넣을 수는 없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사람이 불황자라도 된단 말인가? 뭐라? 그는 꿈쩍하기도 거부하는 불황자이며 떠돌이라고? 그것은 바틀비가 불황자가 아니다 보니 내가 억지로 불황자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건 너무 말이 안 된다. 뚜렷한 생활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 바틀비를 그런 사람이라고 하기로 하자. 그러나 이것도 틀려먹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었고 이것은 바틀비가 생계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하게 반박 불가능한 증거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바틀비가 그만두지 않으려 하니 내가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내가 내 사무실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공정하게 통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내 새 사무실까지 따라오면 그때는 주거 침입죄로 소송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실천으로 나는 다음날 바틀비에게 말했다. 이 사무실은 시청에서 너무 멀고 공기도 좋지 못하네. 한마디로 말해서 다음 주에 사무실을 옮길 생각이니 자네가 하는 일이 필요 없게 되었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자네가 다른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네. 바틀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나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약속된 날짜에 나는 짐수레와 사람들을 구해 데리고 사무실로 가 얼마 되지 않은 가구나마 몇 시간 만에 모든 것들을 다 치웠다. 그 사이 바틀비는 시종 칸막이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칸막이는 제일 마지막으로 치우게 했다. 칸막이가 치워져 거대한 폴리오처럼 접혀버리자 그는 텅 빈 사무실 안에 움직이지 않고 덩그러니 홀로 남은 꼴이 됐다. 입구에 서서 잠시 그를 지켜보고 서 있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꾸짖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다시 들어갔다. 잘 있게, 바틀비. 나는 떠나네. 잘 있게. 그리고 모쪼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네. 그리고 이거 받으시게. 뭔가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바닥에 떨어지고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그때 나는 그토록 떼어내버리고 싶어하던 바틀비로부터 마침내 떨어져 나갔다. 새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난 후 하루 이틀 정도 동안은 문을 잠가두고 지내면서 지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사무실로 되돌아오면 잠시 문지방에 멈추었다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본 후에야 열쇠를 꽂았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바틀비는 내 근처에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한 낯선 사람이 나를 찾아와 월스트리트 몇몇 번지에 있는 사무실을 최근 썼던 사람이냐고 물었다. 불길한 예감에 잔뜩 사로잡힌 채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변호사로 밝혀진 그 낯선 사람이 말했다. 그렇다면 선생님, 거기 남겨두고 가신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전혀 필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해도
그것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선생,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러나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친척 관계도 아니고 문화생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저희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분명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릅니다. 과거에 저는 그 사람을 필경사로 고용했지만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을 처리해야겠군요.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며칠이 지났지만 더 이상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비록 그곳에 찾아가 불쌍한 바틀비를 보고 싶다는 자애로운 충동이 자주 들기는 했지만 알 수 없는 저주스러움이 나를 말렸다. 또 한 주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마침내 나는 이번에야말로 바틀비와의 일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출근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내 사무실 문 앞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제 오시는군요.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소리 질렀다. 예전에 혼자 날 찾아왔던 그 변호사였다. 그 사람을 데려가셔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요. 그 가운데서도 뚱뚱한 남자가 내 앞에 다가오면서 말했다. 월스트리트 몇몇 번지 빌딩 주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 있는 신사분들이 저의 세입자들인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를 가리키며 그는 말을 이었다. 비 선생께서 사무실에서 그 사람을 내쫓았더니 이제는 아무데나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낮에는 계단 난간에 앉아있고 밤에는 입구에서 잠을 자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요. 고객들이 사무실을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폭도를 겁내고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요. 이 갑작스런 소란에 기겁을 한 나는 주춤 물러나며 새 사무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고 싶었다. 속절없이 바틀비와 나는 다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항변했다. 소용없었다. 바틀비와 제일 최근까지 조금이라도 연관을 가졌던 사람은 바로 나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끔찍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것이다. 신문에 보도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한 사람이 은근히 그렇게 협박하고 있었다.
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본 후 장황하게 말했다. 만약 그 변호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내가 필경사와 단독으로 만나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날 오후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 골칫덩이를 제거하는데 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옛 사무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바틀비가 계단 난간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바틀비, 자네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내가 말했다. 난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변호사 사무실로 바틀비를 데리고 갔다. 변호사는 우리 둘만 남기고 자리를 비워주었다. 내가 말했다. 바틀비, 사무실에서 해고된 후에도 자네가 현관을 고집스레 차지하고 있어서 나를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걸 자넨 아는가? 대답이 없다. 이제 한두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네. 자네가 스스로 하든가 누가 억지로 자네가 하게 만들든가 둘 중 하나일세. 자, 자네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다시 어떤 사람 밑에서 필경하는 일을 하고 싶은가? 아니요. 아무런 변화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상점에서 점원 일을 하고 싶은가? 너무 구속이 많은 일입니다. 싫습니다. 점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한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구속이 많다. 나는 외쳤다. 그런데 왜 늘 자네 스스로는 그렇게 구속을 하고 있는가? 저는 점원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틀비는 마치 이 문제는 당장 매듭을 지어버릴 듯이 다시 응답했다. 바텐더 일은 자네에게 맞지 않을까? 그 일은 시력이 그다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전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특별히 까다롭게 구는 뜻은 아니지만 바틀비가 뜻밖의 말을 좀 하는 데서 용기가 났다. 나는 다시 질문했다. 글쎄, 그렇다면 지방을 다니면서 업주들이 받을 돈을 수금하는 일은 어떤가? 건강에도 좋을 텐데. 싫습니다. 그런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말동무나 해주면서 젊은 신사분과 동행해서 유럽에 동행하는 것은 어떤가? 그 일이면 될까? 전혀 아닙니다. 그 일은 전혀 고정성이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근하는 일이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까다롭게 구는 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소리쳤다. 바틀비와 분통 터지는 관계를 가져온 이래 처음으로 나는 격앙되고 말았다. 밤이 되기 전 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사실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내가 이 사무실에서 나갈 수밖에 없지. 바틀비가 겁을 먹어 요지부동한 자세를 꺾고 순순히 따라오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협박을 해야 할지 몰라 나는 꽤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애써본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떠나려 할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전에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이었다. 바틀비, 이처럼 극도로 흥분한 상황에서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나하고 집에 가겠나? 사무실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 말일세. 그리고 찬찬히 좀 더 편리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우리 집에 머무는 것이 어떻겠나? 가세.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싫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런 변화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결국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속히 그리고 재빨리 건물에서 달아났다. 브로드웨이를 향해 월스트리트를 달려갔을 때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합승버스에 뛰어올라 아무도 추적해올 수 없게 따돌렸다. 진정을 되찾자마자 나는 건물주나 세입주자의 요구, 그리고 바틀비를 도와주어 무례한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겠다는 나 자신의 욕망이나 의무감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보았다고 분명하게 느꼈다. 이제 나는 완전히 근심거리에서 해방되어 조용해지고 싶었고 내 양심은 이런 나의 심정을 정당화해 주었다. 비록 사실 원하는 만큼 그다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화가 치밀은 건물주와 분통이 터진 세입자들로부터 다시 추적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나는 사무실 일을 니퍼스에게 다 떠맡겨버리고 한 며칠 동안 도시 위쪽이나 교외 지역으로 내 사륜 마차를 몰고 다니며 저지시티와 호보큰을 건너 맨해튼 빌과 아스토리아까지 도피행각을 했다. 사실상 나는 한동안 거의 내 사륜 마차 안에서 살다시피 했다.